안녕하세요. 누군가는 평생 모은 돈을 잃었고, 누군가는 꿈꾸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욕심 한 번으로 인생 전체를 잃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와 갭투자 실패자, 두 집단이 서로 대립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같은 구조 안에서 함께 무너진 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세 사기는 뉴스 속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이제는 우리 주변, 바로 옆 동네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 이 사건으로 수천 명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안전하다고 알려졌던 지역이었죠. 그런데 그 집주인들 대부분이 다주택 갭 투자자였습니다. 몇 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소액으로 여러 채를 산 사람들이죠. 하지만 시장이 무너지자 그들은 단 한 채의 보증금도 돌려줄 수 없었습니다. 전세 사기의 핵심은 갭에 있습니다. 집값과 전세가의 차이, 그 작은 차이가 누군가의 인생을 갈라놓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매가 1억짜리 빌라에 전세 9천만 원을 놓으면 집주인은 단 1천만 원만 내고 집 한 채를 소유합니다. 이런 식으로 10채, 20채를 사들인 사람도 있었죠. 겉으로는 성공한 투자자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부를 확대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자 그 부채 구조는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 사기의 가해자로 갭 투자자를 지목합니다. 물론 일부는 악의적으로 세입자를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갭 투자자가 악인은 아닙니다. 지방 빌라나 소형 다세대에 투자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소액으로 노후를 대비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중개인이나 분양대행사, 심지어 유튜브 영상까지 전세 끼고 사면 내 돈 없이 집 한 채 생긴다 라고 부추겼죠. 그렇게 빌라를 여러 채 샀지만 시세는 떨어지고 전세 세입자들은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남은 건 신용불량자 신세뿐이었습니다. 결국 갭 투자자, 갭 투기꾼들은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가 된 것이죠. 그래도 그들은 자발적으로 행동을 했기에 본인들이 피해를 입어도 내 잘못이구나 라는 한탄 정도를 할 수 있죠. 세입자들은 완전히 날벼락입니다. 전세 사기의 비극은 개인의 탐욕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구조에는 세 가지 축이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갭 투자 유도가 첫 번째죠. 레버리지와 안전한 전세금을 강조한 마케팅 방식입니다. 여기에 허술한 제도와 관리는 덤입니다. 깡통 전세, 이중계약, 명의신탁에도 제대로 된 감시가 없었습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의 느린 대응도 문제죠. 이미 수천 건의 전세 피해 신고가 들어온 뒤에야 제도가 손보기 시작됐죠. 결국 이건 한 개인의 잘못도 물론 맞지만 구조적 실패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 뉴스에서 우리는 흔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로 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입자는 평생 모은 보증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갭 투자자는 평생의 빚을 짊어졌습니다. 진짜 피해자가 맞죠. 한 세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범죄 피해자인데 왜 은행은 나를 채무자로 취급하나요? 그리고 갭 투자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세금은 돌려주고 싶어요. 하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니 저도 끝이에요. 갭 투자자는 본인의 판단 미스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능력도 안 되면서 집을 구매한 가해자이자 동시에 본인의 재산도 날린 피해자입니다. 결국 둘 다 피해자인 것이죠. 이 구조 안에서 누가 이익을 얻었을까요? 대부분은 없었습니다. 남은 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신뿐이었죠. 전세 사기 이후 정부는 보증보험 의무화와 빌라왕 방지법 같은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아있습니다.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원룸, 보증금이 낮은 소형 빌라들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식의 변화입니다. 남들도 하니까 나도라는 투자 심리, 전세는 안전하다는 잘못된 믿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는 지금도 반지하 월세방에서 아이 둘을 키웁니다. 갭 투자 실패로 신용불량이 된 한 남성은
택배 상하차 일을 하며 빚을 갚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그 누구도 진짜 승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누가 잘못했냐도 물론 따져야 하겠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점을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전세 사기의 피해자는 세입자만이 아닙니다. 큰 돈을 쉽게 벌려는 집주인들, 이들도 가해자임과 동시에 피해자죠. 특히 무너진 건 돈이 아니라 우리가 쌓아올린 신뢰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